강세리,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그만두지 못해. 황기찬은 강재인과 함께 황기만의 병실에 들렀다가 산소호흡기를 떼는 강세리를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서도 도저히 믿기질 않았어요. 형이 그저 단순한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했는데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하지만 거짓말의 달인인 강세리는 완벽하게 범행이 들통났는데도 또다시 뻔뻔스럽게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그거 아니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옆에서 이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강재인이 강세리의 희망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건네는데요. 강재인이 지호의 생각지도 못한 도움으로 강세리의 범행을 눈치채고 천벌을 내리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까 합니다. 은호 형이 준 장난감이에요. 은호? 지호 너 지금 은호라고 했니? 지호 앞에서 강재인은 자신의 감정을 들키지 않기 위해 애써 마음을 다잡은 채 여전히 기억이 없는 척 연기를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마치 은호라는 이름을 처음 듣는 사람인 것처럼 그녀는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지호에게 조심스럽고 태연하게 되물었죠. 하지만 은호가 정말 아끼던 항상 곁에 두고 소중히 다루던 장난감을 마주하자 억눌렀던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솟구쳐 오르며 눈가에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맺히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순간의 실수로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산산이 무너뜨릴 순 없다고 스스로를 필사적으로 다잡았죠. 결국 강재인은 지호가 자신을 보지 않는 틈을 타서 눈가에 맺혔던 눈물을 재빨리 닦아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창 블럭놀이에 빠져있던 지호는 작은 블럭 하나가 침대 밑으로 굴러들어가자 그것을 주우려고 고개를 숙여 침대 아래를 들여다보다가 낯선 상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호기심이 많았던 지호는 한 번도 본 적 없던 상자를 침대 밑에서 발견하자 보물이라도 들어있을까봐 뚜껑을 열어 안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상자 안에는 놀랍게도 황기만의 피가 묻어있는 강세리가 입었던 옷이 들어있었어요. 엄마 이상해요. 제 물건이 아닌데 이게 여기 있었어요. 잠시 은호에 대한 그리움과 기억 속에 잠겨있던 강재인은 지호가 건네준 상자를 받아든 그 순간 두 눈이 흔들리며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건 세리 옷 같은데 옷에 웬 피가 이렇게 묻어있는 거지? 그리고 이게 왜 여기에 있는 거야? 그녀는 본능적으로 수상함을 감지했어요. 그냥 옷도 아니고 피가 묻어있는 옷을 지호 방에 숨겼다. 확실히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었거든요. 황기찬의 눈을 피해서 지호의 방에 숨겼다는 사실이 더더욱 강재인의 의심을 돋구고 있었죠. 그 순간 강재인의 머릿속에 혼자 황기만의 병실을 찾아왔던 강세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평소에 황기만과 가깝지도 않던 강세리가 황기찬과 같이 온 것도 아니고 혼자 황기만을 보러 오다니 그때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 특별히 의심을 하지는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황기만이 사고를 당한 이후에 귀신같이 피가 묻어있는 옷을 발견하게 되면서 강세리가 사건에 연루된 건 아닐까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강재인은 그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황기만의 칫솔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챙기고 김도윤이 소개해준 성분 감식센터로 쏜살같이 달려가서 곧바로 감식을 의뢰하는데요. 그런데 그 결과가 매우 충격적이었어요. 누군가 쓰러진 상태에서 피가 묻은 손으로 옷 주인의 발목을 붙잡은 것 같습니다. 만약 옷 주인이 이 옷을 숨기려 했다면 이 옷이 범행의 증거가 될 수도 있겠죠. 선생님, 혹시 그러면 제가 가져온 칫솔과 이 혈흔의 유전자는 어떤가요? 같은 사람의 혈흔인가요? 그렇습니다. 99.9% 완벽하게 동일인입니다. 그 말에 강재인은 온몸이 소름이 돋은 나머지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제서야 이해가 안 되던 강세리의 행동이 하나둘씩 아구가 맞춰졌어요. 느닷없이 황기만의 병실로 찾아왔던 건 황기만을 죽이려고 온 것이었고 범행 증거를 숨기기 위해 황기찬의 시선이 닿기 힘든 지호방에 숨겨둔 것이었죠. 황기만을 그렇게 만든 사람. 강세리 바로 너였구나. 하지만 여전히 이해가 되질 않는 점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강세리가 황기만을 왜? 그래도 황기만은 황기찬의 형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죽일 이유가 없었거든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어요. 범행 증거를 제대로 처리하지도 못하고 다급하게 지호의 방에 숨겼다는 건 절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범행 증거를 발견했던 지호의 방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던 강재인의 시야에 우연찮게 지호의 혈액형 검사 결과가 들어오게 됩니다. 무심코 검사 결과에 손을 가져간 강재인은 지호가 AB형이라는 사실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게 돼요. 지호가 AB형이라고? 황기찬이 O형인데 어떻게 지호가 AB형이지? 그럼 설마 지호가? 사건의 실마리를 찾은 강재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지호의 침대에 떨어져 있는 머리카락 한 올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황기찬의 칫솔과 함께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데요. 당연히 결과는 친자관계 불일치였어요. 그제서야 군데군데 흩어져 있던 사건의 조각들이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황기만이 강세리의 치명적인 비밀을 눈치채면서 둘의 관계가 급격하게 악화됐고 결국 강세리가 우발적으로 황기만을 죽이려 했다는 걸 그 순간 모두 깨닫게 된 것이죠. 드디어 강세리를 완벽하게 끝낼 수 있다는 생각에 살며시 미소를 짓는 강재인인데요. 강세리, 넌 내 손바닥 아니야. 그렇게 가방 속에 있던 핸드폰을 꺼내서 황기찬의 핸드폰으로 불일치라고 적혀있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전송하려던 바로 그 순간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저 황기찬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지금 강세리는 황기찬에 의해 정신병원에 갇혀있는 상태인데 이 이상 황기찬에게 버림을 받아봐야 집에서 쫓겨나기밖에 더 하겠어요? 지금 강재인은 강세리 때문에 허망하게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아버지가 피땀 흘려 만든 회사까지 홀랑 황기찬과 강세리에게 빼앗겼는데 적어도 강세리를 감방에 쳐넣어야만 속이 풀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강세리가 황기만을 죽이려 하는 현장을 아예 덮치자는 생각이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무려 2번씩이나 같은 사람을 죽이려 한다면 살인미수죄 명목으로 좋게 10년을 감방에서 썩게 할 수 있었거든요. 결국 강재인은 황기찬에게 보내려던 문자 내용을 지워버리고 강세리가 갇혀있는 정신병동으로 달려갔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인 강재인이 들어오자 반사적으로 미간을 찌푸리는 강세리인데요. 너 뭐야? 네가 여길 왜 와? 당장 나가지 못해? 그러자 강재인이 가볍게 코웃음을 치면서 강세리를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황기만을 계단에서 민 사람. 너지. 너가 그랬지. 전곡을 찔린 강세리는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살짝 말문이 막히죠. 갑자기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기억 잃은 척 쇼를 하더니 이제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예상대로 강세리가 뻥을 치자 가방 속에 있던 유전자 검사 결과를 강세리에게 획 하고 던지는 강재인. 너 정말 대단하다. 황지호. 황기찬 아들 아니더라. 순간 강세리의 표정이 일순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강재인이 던진 검사 결과를 펼쳐보더니 얼굴이 사색이 되는 강세리인데요. 네가 이걸 어떻게? 역시 기억을 잃었다는 건 쇼였구나. 가증스러운 년. 강재인은 사형 선고를 받고도 여전히 여유로운 강세리를 보면서 그만 한박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황기만이 지호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됐고 너한테 돈을 요구했을 거야. 결국 너랑 말다툼을 하다가 너가 황기만을 계단에서 밀어버린 거겠지. 웃기고 있네.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어? 겉으로는 당당한 척했지만 강세리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강세리를 향해 강재인이 결국 결정타를 날리는데요. 네가 지호 침대 밑에 숨겨둔 네 옷이랑 황기만의 칫솔이랑 정식으로 감식을 해봤어. 99.9% 동일인이라고 하더라. 세리야 어떡하니? 담당 의사 말로는 황기만이 조만간 깨어날 것 같다던데. 그럼 정신병원이 아니라 다음엔 교도소에서 널 보게 되겠구나. 전부 강재인의 계획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정말 황기만이 모든 사실을 폭로해버릴까봐 강세리는 입술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재인이 유유히 떠나가고 그날 밤 강세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번에야말로 황기만을 영원히 세상에서 격리시키겠다고 말이죠. 혹시라도 감시 인력에게 발각될까봐
숨을 죽인 채로 조용히 병실에서 나온 강세리는 살금살금 정신병동을 걸어 나옵니다. 그런데 때마침 병원 앞에 친절하게 택시까지 있는 게 아니겠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어젯밤까지만 하더라도 밤에 화장실을 가기만 해도 감시 인력이 따라붙었는데 오늘따라 감시 인력도 안 보이고 우연인지 병원 앞에 택시까지 있고 이상하리만치 일이 잘 풀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급한 마음에 강세리는 바로 그 택시를 타고 환기만이 있는 병원으로 달려가는데요. 그런데 택시가 유유히 정신병원을 빠져나가자 먼 발치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강재인이었습니다. 강세리가 병동을 탈출하여 환기만을 죽이러 갈 것을 예상하고 강재인이 미리 손을 써둔 것이었죠. 가까스로 병원에 도착한 강세리는 병실 문을 살며시 열고 쥐 죽은 듯이 병실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녀는 간신히 숨만 쉬고 있는 환기만 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가더니 나름대로 작별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주버님, 그러니까 쓸데없이 왜 남의 비밀을 캐서 본인 명을 재촉하세요. 저랑 지호가 살려면 아주버님이 사라져줘야겠어요. 미안해요. 그렇게 강세리가 산소호흡기 쪽으로 손을 가져다 댄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병실 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황기찬과 강재인이 들어옵니다.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하고 화들짝 놀라는 황기찬.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그 손 떼지 못해.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얼음처럼 굳어버리는 강세리인데요. 잠깐만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말이야. 하지만 황기찬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그는 분노가 폭발한 나머지 강세리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가서 가차없이 싸대기를 날렸어요. 당신 설명 따위 들을 가치도 없어. 어머니한테 일러둘 테니까 짐 싸서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이제 당신과 난 끝이야. 대놓고 범행 현장을 들켜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아예 어찌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재인의 가면만큼은 반드시 벗기고 쫓겨나야겠다고 생각했죠. 당신 지금 강재인한테 속고 있는 거야. 제발 정신 차리라고. 그때였습니다. 먼 발치에서 병실 쪽으로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데요. 바로 강재인이 부른 경찰이었습니다. 강세리 씨, 당신을 황기만 씨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증거도 없이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이 손 놓지 못해. 하지만 강재인은 강세리가 이렇게 나올 것을 예상하고 이미 병실 안에 CCTV까지 설치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병실 벽 구석 쪽으로 조용히 손을 가리키면서 강세리에게 결정타를 날렸어요. 네가 한 짓 전부 저기에 찍혔어.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 강재인, 너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렇게 강세리는 정신병원 환자복을 입은 상태로 추잡하게 체포당하게 되죠. 질긴 악연을 끝냈다는 생각에 그제서야 마음에 안정이 왔는지 크게 한숨을 쉬며 강재인을 바라보는 황기찬인데요. 다 끝났어. 이제 당신과 나랑 지호랑 이렇게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뺨과 손이 맞부딪히는 둔탁한 마찰음이 고요한 병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일순간의 표정이 굳어진 강재인이 황기찬의 싸대기를 날린 것이었죠. 순간적인 돌발 행동에 두 눈이 휘둥그레지는 황기찬. 당신 갑자기 왜 그래? 강재인은 더 이상 기억상실 연기가 의미 없다고 생각했어요. 강세리에게 복수하겠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죠. 그녀는 얼굴에 가면을 집어던지고 황기찬을 매섭게 노려보더니 그를 향해 유전자 검사 결과를 던졌습니다. 검사 결과를 펼쳐보더니 두 눈이 크게 흔들리는 황기찬인데요. 아니 이게 무슨... 지호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말도 안 돼. 그 모습에 강재인이 황기찬에게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바보 등신 호구 같은 자식. 그걸 이제야 안 거야? 이제 황기찬 네 차례야. 내가 받았던 그 고통. 너한테 100배 1000배로 되돌려줄 테니까 각오해.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